안녕하세요. 아톡 지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캐나다 이민 방법 중에 하나인 RNIP 해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RNIP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 때 영어 점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RNIP뿐 아니라 캐나다 이민을 할 때 영어 점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얼마만큼의 점수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볼지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난 2월에 저희 학교에서 열린 썬더베이 시청의 발표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우선 시청 자료 한번 보시면요. 언어 조건에 대해서 NOC 제로나 A의 경우에 CLB, NCLC 6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NOC B의 경우에 CLB나 NCLC 5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NOC C나 D의 경우에는 4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어 점수는 공인시험의 결과로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나온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NCO가 뭔지, 또 CLB나 NCLC는 뭔지 궁금하시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NOC 제로 ABCD는 직군을 분류하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있는 CLB, NCLC 뒤에 붙은 숫자는 해당 언어에 대한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선 NOC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NOC는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의 준말인데요. 간단하게 캐나다의 직종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스킬 타입 0 그리고 스킬 타입 A에서 D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레벨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직군들 한번 살펴볼까요? 스킬 타입 0의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책임자, 매니저 위치에 있는 직업들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레스토랑 매니저나 광산 매니저 이런 것들이 예로 나와 있네요. 특별히 레벨이라고 붙이지 않고 타입이라고 붙여서 이 직군들의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한 자격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킬 레벨 A는 굉장히 전문적인 직종, 그래서 대학 학위 같은 게 필요한 직종들을 뜻합니다. 의사, 치과 의사, 건축가 이런 것들이 예로 나와 있죠. 스킬 레벨 B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컬리지 디플로마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사, 배관공, 전기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예로 나와 있죠. 스킬 레벨 C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자격증이나 학위 같은 거는 필요 없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특정한 직업 훈련을 거치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상업적인 부처,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를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장거리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서버로 일하시는 분들을 뜻하는 거고요. 스킬 레벨 D 같은 경우에는 온더잡 트레이닝,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직군들, 프루피커, 과일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클리닝 스텝, 청소 같은 거, 캐나다가 워낙 석유 산업이 좀 있다 보니까 오일 석유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스킬 레벨 D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NOC 레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캐나다 이민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이 레벨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은 NOC 레벨 B 이상만 가능하다. 어떤 방법은 NOC 레벨 D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레벨이나 타입에 따라서 요구되는 영어 점수나 학력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직군이 NOC에서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직군별로 어떤 레벨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아래 설명에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자기의 직군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A, B, C, D 별로 찾으실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검색을 해서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이를테면 셰프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셰프를 검색해 보면 네, 셰프는 NOC 레벨 B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직군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사실 이걸 검색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내 직업군 아니면 내가 살릴 수 있는 뭐 전공이나 경력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건가라는 걸 찾는 건 좀 우선으로 해보셔야겠죠. 네, 그럼 NOC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붙는 CLB와 NCLC는 무엇일까? 우선 CLB는요, The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이게 캐나다에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NCLC는 불어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가 영어와 불어 두 가지를 모두 공용어로 쓰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영어나 불어 두 개 중에 하나만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게 영어일 테니까 영어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CLB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보통 두 가지 시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는 셀핍이라는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IELTS라는 시험입니다. IELTS를 보통 많이들 보시는데요. 이 IELTS의 경우에는 캐나다뿐 아니라 호주나 영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에서 이민이나 유학을 할 때 많이 쓰는 시험이에요. 저희도 호주에서부터 IELTS 시험 점수를 가지고 학교 입학이나 이민 같은 걸 했거든요. IELTS 시험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이 IELTS에 대해서도 별도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호주에서 이민이나 유학 하셨던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호주에서는 사실 IELTS보다 약간 더 쉽다고, 점수 따기 쉽다고 알려진 PT라는 시험을 최근에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PT는 캐나다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CLB가 뭔지 알았으면 CLB 6, 5, 4는 도대체 뭐냐 이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여기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보면 CLB 레벨과 이 레벨에 해당하는 각 영역별 점수가 나와 있죠. IELTS 점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CLB 6는 리딩은 5.0,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이 5.5가 기준이 됩니다. CLB 레벨 5의 경우에 리딩은 4.0, 나머지는 5.0. CLB 레벨 4의 경우에는 리딩 3.5, 라이팅 4.0, 리스닝 4.5, 스피킹 4.0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보셨다시피 NOC 타입 제로나 A의 경우에 CLB 6를 만족하면 되거든요. IELTS 점수로 보면 리딩 5.0, 나머지 5.5.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NOC 레벨 제로는 매니저급이고 A는 의사나 이런 완전 전문직에 해당하는 건데 그 직종의 레벨에 비하면 사실 영어 점수 기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5.5 정도의 점수는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받을 수 있는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거든요. 직군 B 같은 경우에 컬리지 디플로마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약간 전문직인 경우에도 CLB 레벨은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딩 4.0, 나머지 분야 5.0. 네, 전혀 어려운 점수가 아니죠. C나 D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자격증이 많이 필요 없다 싶은 직종의 경우에는 CLB4, 그러니까 읽기나 쓰기에 대한 점수는 많이 요구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듣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RNIP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른 경로로
연방정부 이민이나 다른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실 때 영어 점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영어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이민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RNIP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영어 점수 기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RNIP 역시 지원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선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영어 점수를 잘 받을수록 유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어 점수 비중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주의하실 점은 누구나 RNIP로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내 영어 점수가 내 직군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이네 하고 확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군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RNIP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로 해당하는 직군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썬더베이의 경우에는 시청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 웹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스킬 레벨에 따라서 어떤 직군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킬 레벨 A에 해당하는 직업들 얼마 되지 않죠? 간호사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스킬 레벨 B에는 상당히 많은 직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군들은 다 이 도시에서 모자라는 직업을 정해놓은 건데요. 이를테면 약국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비행 관련해서 그리고 셰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계시는 EC 같은 경우도 들어있네요. C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직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군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 직군도 있긴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이렇게 각 도시마다 자기의 도시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떤 직군의 종사자들인지를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RNIP를 시행하고 있는 각 도시에서 요구하는 직군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어디로 가는 게 나에게 유리하겠다 혹은 가능하겠다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RNIP로 캐나다 영주권 획득을 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RNIP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톡진이었습니다.